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는 위대한 사상가, 공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춘추시대 말기에 혼란한 세상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세상의 혼란을 보며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를 묻고 또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학자이자 사상가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도리를 꿰뚫어 보았던 진정한 스승이었습니다. 공자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배움에 대한 갈증이 남달랐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역사, 음악, 예절, 시경과 서경 같은 고전 문헌까지 두루 익혔고 무엇보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품은 채 살아갔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노나라에서 관직을 맡기도 했지만 현실의 정치 속에서는 그의 뜻을 펼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나라를 떠돌며 자신이 믿는 도를 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전한 사상은 단지 철학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까지도 인간답게 사는 길로 남아 있습니다. 공자가 강조한 핵심 가치는 인입니다. 인, 즉 사람다움 혹은 사랑과 배려의 마음이지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인자는 남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했죠.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 하지 마라. 이 말은 황금률이라 불리는 인간관계의 보편적 원칙이기도 합니다. 공자에게 있어 인이란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은 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를 단순한 격식이나 형식으로 생각하지만 공자가 말한 예는 다릅니다. 그는 예를 통해 사회 질서와 인간관계를 조화롭게 하려 했습니다. 누구는 부모에게, 누구는 친구에게, 또 누구는 어른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예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며 나를 절제하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도 마라. 즉,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감각과 행동 모두가 도리에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지, 신, 용 또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쌓는 덕목이며, 용기는 정의를 위해 나설 수 있는 의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격을 완성시키는 기둥이자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 가르침을 실천했을까요? 공자는 무엇보다 배움의 기쁨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말처럼 그는 늘 배우고 익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자에게 배움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었고 삶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조화를 추구하고 소인은 일치를 추구한다. 여기서 군자는 올바른 사람, 즉 품격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군자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조화를 이루려 하지만 소인은 의견이 같지 않으면 불편해하죠. 공자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갈등 속에서도 조화를 추구하는 삶을 이상으로 보았습니다. 또 하나 공자가 끊임없이 강조했던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고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공자 자신도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반성하고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라 여겼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이죠. 실수했을 때 외면하기보다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의 이런 삶은 제자들에게 큰 감화를 주었습니다. 공자는 약 3000명의 제자를 가르쳤고 그중 72명은 특히 훌륭한 인격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증자, 자공, 아내 같은 인물들은 공자의 뜻을 이어받아 그의 철학을 정리하고 전파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까지 논어를 통해
공자의 말과 생각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공자의 사상은 단순한 윤리 교육을 넘어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 가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에게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덕으로 다스리라. 권력이나 무력으로가 아니라 스스로 도덕적 모범이 되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지금의 정치 지도자나 기업 경영자에게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또 교육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 출신, 신분, 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등한 교육관은 오늘날의 민주교육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관계의 지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하라는 그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의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공자의 삶은 성공으로 가득 찬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실패했고 여러 번 좌절을 겪었으며 평생 이상을 온전히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믿음과 도리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추구한 삶은 성공이 아닌 올곧음과 진실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자의 삶과 그의 가르침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먼저 공자가 강조한 덕으로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꼭 정치나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의 상사이고 선배이고 때로는 부모이며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으로 누르기보다 믿음과 존중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판단보다 공감으로 다가가는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공자의 말처럼 스스로가 도덕적 기준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영향력입니다. 그리고 그의 교육에 대한 생각은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누구나 배울 수 있어야 하고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배움이 단지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찾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공자의 교육 철학이자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교육의 본질입니다. 또한 공자가 말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말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심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마음을 먼저 들어주는 것.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바라보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의 실천이며 관계를 회복시키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술의 발전 속에서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효율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사람다움입니다. 공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배워야 하고 도리를 지켜야 하며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 그가 살았던 시대나 우리가 사는 지금이나 그 말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도를 들은 자는 아침에 죽어도 좋다. 삶의 궁극적인 의미는 물질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 한마디에는 공자의 모든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공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람답게 살아라. 타인을 사랑하라.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진실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